이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고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인지하여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두 직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성희롱 사건들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직장인데요. 직장에서 이러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장애, 모욕감, 근로의욕 상실을 호소하고 심한 경우 그 증상이 인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 혹은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퇴사를 하는 등 고용신분상의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는 어떨까요? 징계에 의한 경제적 손실, 경력상의 오점,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이 생기게 되고 결국 기업은 생산성 저하,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 부담 가중,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영상에서처럼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확립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피해를 당해도 쉬쉬하는 분위기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이슈화되었고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명시하면서 우리나라 법에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법률로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모든 사업장 내 고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이러한 법률에 근거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사업주나 직장 상사뿐 아니라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고객 또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모든 남녀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모집이나 채용 과정의 구직자,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파견 근로자나 하청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장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이라면 근무 시간 외 회식 장소나 출장지 등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립 요건으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때입니다.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때 성립됩니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서 업무 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성희롱이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의 개념, 법률상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막상 무엇이 성희롱이고 아닌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해봤습니다. 영상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주목!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근무하게 될 나인턴 씨. 우리 나인턴 씨는요, 영어면 영어, 이러면 이러. 중국어까지, 외국어 스펙이 그냥 확실해. 확실해. 그리고 보시다시피 얼굴도 끝내주고, 야, 이 근육도 끝내주고, 여자 관계도 끝내주고. 농담이야, 농담. 박 과장, 지금 침 흘리는 거야? 침 좀 닦아, 침 좀. 우리 나인턴 씨요, 이미 여친 있습니다. 아니, 못 먹는 감 찔러도 못 봅니까? 응? 그럼 나도 한번 찔러볼까? 자, 장난들 그만하시고, 저기,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나인턴 씨 자리는 저쪽. 좋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하실 줄 몰랐거든요. 물론 농담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면접 때도 오 팀장님은 업무랑 관련 없는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근육이 좋다.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냐. 여자친구는 있냐. 회사 생활 첫날부터 정말 불편하네요. 나 참 요즘 젊은 친구들 말이에요. 별걸 다 불편해하고 그래. 제 딴에는요,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경직된 거 완화시켜주려고 신경 써서 농담한 겁니다. 우리 때는요, 선배들이 관심 갖고 농담해주면 고마워했습니다. 이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에요. 사회생활 힘들겠네.